제 3강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반드시 지난 시간에 반드시 다원주의를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되고 또는 독특한 상대의 성격과 또는 상대가 살아온 환경적인 변화 그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그 사람 입장에서 또는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인간관계에 대한 성공학 중에서 하나다,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식 정보화 사회, 인간 존중 경영의 필요성이 인간 존중의 경영의 필요성은 뭐가 있나요? 같이 한번 하도록. 경영의 필요성은 첫 번째,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뭐예요? 부의 창출입니다. 부의 창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존중의 경영의 필요성은 왜 인간 존중의 경영이 필요하냐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창출을 할 수 이게 이러한 창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인간 존중의 경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계를 중시하는 전문의 경력 설계, 전문의 경력 설계. 다시 말하면 전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력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 다시 해서 이런 인간관계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의 경력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구성원 개발 교육을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구성원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인간관계 존중에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구성원 상호 간에 실제적으로 신뢰와 믿음으로서 함께한다. 여러분들 어떤 개인 대 개인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론입니다. 지금 첫 시간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주창을 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기초적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동떨어지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우리 지금 인간관계 성공하게 들어가기 위한 초보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어떤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외워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깊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중의 경영의 필요성 이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문화 경영 정착이 필요하다. 이 문화 경영 정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화 경영 정착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문화 경영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문화적 생활과 함께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적합한 거죠. 이게 우리 현재 시대에 적합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에 적합한 문화 경영 정착은요, 함께 문화적인 생활도 하면서 인간관계의 기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 존중의 경영성 필요는 문화 경영, 즉 쉽게 얘기하면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연극을 같이 본다든지 이러한 그 인간관계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최대한 존중하고 권장하고 또 많은 집단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북스럽긴 합니다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회적 자유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현재 사회는요, 정치적인 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 당들이 다 있죠. 그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은 좋고 이 당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볼 때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다원주의. 여러분들 어느 당은 나쁘고 어느 당은 좋습니까? 그것은 현대 다원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회적인 자유를 제고할 수 있고, 자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면서 또 어때요?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다원주의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다원주의의 사회, 이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저 사람이 삶의 다양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과 눈높이를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원주의 사회 인간 존중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은 어떤 것일까요? 조직 몰입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몰입도. 그쵸?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함께 다가가려고 마음속은 어때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막 화도 나겠죠. 하지만 다원주의 사회성에 입각했었을 때 우리가 다원주의 인간 존중 경영이 필요한 그 필요성의 시사점은요, 조직의 몰입도를 어때요? 제고하는 거죠. 높인다. 조직의 몰입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조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아실현을 도모한다. 그죠? 세 번째로 조직 민주화를 조직의 민주. 그렇겠죠. 조직의 민주화. 독소는 아닙니다. 다원주의에 있어서 내 생각만 하는 것은 독선이고요. 독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직 민주화 진전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윤리성과 공공성이죠. 윤리성과 공공성이에요. 윤리성과 공공성이 어때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내로남불은 내가 윤리와 공공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땅바닥에 내버린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은 알다시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윤리성과 공공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리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호사적인 어떤 그 노사관계 어떤 걸 호사적인 건 어떤 뭐 호혜적이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알아주는 그 노사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간 존중 경영이 필요한 시사점들을 보면 조직 몰입도를 높이고, 그렇죠. 서로 존중하니까 조직의 몰입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조직 민주화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윤리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내로남불 같은 그런 그 사회 악적인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호혜적인 노사관계가 풍토된다. 서로 다 기업주와 주종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관계에서도 어떤 호혜적으로 서로 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글로벌 사회, 현대 사회 다원주의 사회지만 글로벌 사회는 뭡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이죠. 세계화죠. 세계화의 이론으로 뭐를 들 수가 있었어요? 글로벌 사회. 이 글로벌 사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뭐죠? 글로벌화된 것, 세계화에 대해서 직구라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직구? 이 직구는 뭐예요? 직접 구매한다라고 하죠. 직접 구매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자, 해외의 물건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구입 또는 구매하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특별히 무역부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국내 영업부도 해외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글로벌 사회, 현대 다원주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 현대에서 글로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건을 중국에서 구입하든 미국에서 구입을 하든 직접 내가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세관의 번호까지, 개인 번호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임과 물건 대금을 내가 직접 지불하고 해외 물건은 직접 내 도어 투 도어, 문에서 문까지 내가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글로벌 사회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과 같이 어떤 특정 집단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글로벌화되어 있는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그런 직구 시스템, 즉 글로벌화가 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로벌 사회의 인간관계에 적합한, 이 글로벌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적합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은 뭘까요? 이 인간관계의 필요성, 이 글로벌 사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합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은 뭘까요? 국제 경영. 국제적으로 경영하는 국제 경영자 되겠죠, 그죠? 국제 경영자.
확보. 두 번째, 협력과 경쟁 전략이죠. 협력과 경쟁 전략. 또는 세계 공동체가 구현되는 겁니다. 세계 공동체. 세계 공동체가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화적 차이의 관리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 차이의 관리 역할. 자, 이런 인간 존중의 필요성이라는 거, 글로벌 사회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 인간관계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 1강을 오늘 챕터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시 이제 그 요약을 한다면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연 정말 다원주의에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관계 본질은 어떤 것이고,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그 인간관계에 그 사람이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관계 능력. 인간관계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가, 또는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우리가 인간관계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능력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가,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충족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어떤 과학적 관리론과 그다음에 1930년대 이후 인간관계론이 등장이 돼서 1950년도 이후 현대적 인간관계로서 발전을 하게 됐다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통적 인간관계론에서 과학적 관리론은 그 프레드릭 테일러 교수가 제창한 과학적 관리의 특징은 그분이 미국의 경영학의 시초를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계점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면 지나친 능력을 강조하고 논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기계화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그 후에 인간관계론이 등장하면서 호손 실험을 하게 되죠. 작업 환경, 그러니까 작업장의 조명과 생산성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여성 근로자들 대상으로 두 개 집단을 나눠서 조명에 따른 두 개 집단의 생산성이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했더니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심리적 태도가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제2단계 실험에서는 계정기 조립 실험을 통해서 제1차 6명 중 2명을 별도로 빼서 그 2명이 같이 일할 수 있는 4명을 다시 선발을 해서 일종의 비공식 집단을 이루게 한 그 그룹이 6명으로 시작된 그 그룹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오게 됐다. 그런 실험과 그 다음에 면접, 제3단계 면접 실험을 거쳐서, 그리고 제4단계 배전기 권선, 아까 세 가지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전극의 선을 감는 권선공, 그것을 접촉시키는 댐공, 그 다음에 검사와 세계 집단을 통해서 해봤지만 근로의욕의 여하나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작업 능력과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호손 실험의 결과는 인간관계로는 심리학, 사회학, 여러 가지 의학, 경영학, 관리, 이런 학문 분야의 이론을 통합해서 발전해 오다 보니까 조직 행동이라는 주요 영역으로
이제 호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들은 누군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에게 가져줌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러한 그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 나갈 수 있었고요. 다원주의, 인간 존중의 경영으로서는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있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인간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영 환경의 변화와 특징을 보면 우리가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인간 존중의 경영성이 상당히 필요해졌다. 또한 그 중에서 하나가 다원주의의 사회인데, 다원주의 사회는 각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대략적인 그 아웃라인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고 몰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